당첨만 되더라도 수억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최근 정부는 3기 신도시 5곳과 용산, 소규모 택지지구인 광명과 안산 등 수도권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내년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시행이 되는데요. 미리 준비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5군데가 다 입지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다 서울에 붙어 있죠. 2기 신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았던 광교라든지 판교, 그리고 위례 신도시는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는 부동산 하면은 입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입지가 너무 좋은 3기 신도시 괜찮죠. 게다가 정부가 구상하기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엄마랑 애가 살기 너무 좋은 곳, 즉 애를 키우기 너무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리성을 제공하겠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오히려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기 신도시가 성공을 거둔다면 아무래도 2기 신도시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2기 신도시의 대장주격인 판교라든지 위례, 광교는 어차피 브랜드를 얻었어요. 네이밍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3기 신도시와 같이 함께 상승하는 여력을 충분히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고양 창릉지구가 있죠, 일산 쪽에. 그래서 246만 평입니다, 총 크기가. 그리고 3만 8천 호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자적 용지 비율 40%라고 그래서 그 안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의 40%가 일자리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살기 좋은 곳이 바로 3기 신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릉 같은 경우에는 고양선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고양선이 서부 경전철을 세절역에서 만나요. 그래서 고양선은 고양시청부터 대곡, 창릉, 세절까지 연결이 되고요. 세절에서 서부선 경전철을 만나서 여의도까지 25분대의 주파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창릉입니다. 그러면 창릉에서 여의도만 가냐? 그건 아니죠. 가까운 곳에 마포 업무지구도 있죠. DMC 상암 업무지구도 있고요. 길 건너면 마곡 업무지구도 있죠. 다 같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분명하고요. BRT 노선이 들어오는데 사실 BRT 노선은 광역 급행 버스 체계예요. 자, 그리고 강 건너 내려오면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지구가 있죠. 인천 계양이 101만 평, 17,000호를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자족 용지로 49%를 할당했어요. 부천 대장은 104만 평에 2만 호 공급 예정, 그리고 39%를 자족 용지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족 용지 부분은 충분히 많죠.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 지구는 재미난 게 있어요. SBRT로 하나의 생활권처럼 연결이 됩니다. 우리 BRT, SBRT 나왔잖아요. 그럼 BRT는 제가 급행, 광역 버스 체계라고 그랬는데 SBRT는 뭐냐면 S 하나 붙었어요. 슈퍼예요, 슈퍼. SBRT는 거의 정차역 이외에는 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달려요, 버스가. 달리다가 우리 신호 체계 만나잖아요. 그럼 BRT는 서야 돼. 신호등에 걸리니까. 근데 SBRT는 뭐냐면 오기 한 200m, 150m 전에서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감지하면서 신호등이 레드다. 그러면 그린으로 바꿔요, 지나가게. 무정차 통과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역 이외에는 광란의 질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거의 지하철에 준하는 속도를 갖지 않을까. 바로 이게 SBRT입니다. 그래서 계양이 조금 북쪽에 살짝 올라가 있죠. 바로 붙어가지고 부천 대장지구가 있습니다. 얘네가 계양하고 부천을 간통을 해서 부천 쪽으로 해서 밑으로는 부천 종합 운동장역 환승센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GTX B와 7호선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인천 계양을 통과해서는 김포공항역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호선, 9호선, 공안철도,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대곡 소사선 예정이죠. 여기까지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구를 쫙 연결 관통하는 SBRT로 양쪽으로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펼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제가 지금 이 신도시가 서쪽에 위치한 신도시를 딱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동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쪽에 북쪽에는 무슨 신도시가 나오나요? 바로 왕숙입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인데 얘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왕숙 1지구가 위에 있죠. 북쪽, 더 북쪽에 있고 밑으로 2지구가 있는데 둘 다 교통 호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왕숙 같은 경우에 제가 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토탈 343만 평 규모로 1지구, 2지구가 형성이 되고요.
6만 6천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자족 용지 비율은 32%예요. 이곳이 제일 많은 공급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숙 1지구 같은 경우에는 GTX-B가 연결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4호선이 연장돼서 풍양역이 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왕숙 2지구는 비록 GTX는 아니지만 경의중앙선이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석대교가 예정돼 있어요. 왕숙 1지구 같은 경우에는 GTX로 인해서 서울역까지 15분대의 주파가 가능합니다. 9호선 연장에 호재도 있어요. 그래서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서 하남을 지나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왕숙 2를 지납니다. 그리고 왕숙 1에 걸쳐서 연결이 돼요. 9호선 하면은 강남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좋은 노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 이제 왕숙 지역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밑으로 내려와서 송파라든지 뭐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왕숙이라는 신도시에서 이제 한강을 딱 건너오겠습니다. 건너오면은 하남 교산지구가 나오죠. 이곳이 196만 평에 3만 2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자족 용지로 29%가 할당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만 2천 호 꽤 많고요. 입지적으로 송파 강동이랑 붙어 있으면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요즘에 강동구도 뜨겁게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죠. 송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좋은 입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도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 연장선, 3호선 연장선이 있는데 덕풍역에서 5호선하고 환승이 된대요. 그리고 또 스타필드 하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큰 쇼핑 센터를 이제 품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3기 신도시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총 분양 물량이 17만 3천 호가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2만 가구가 추가됩니다. 왜? 8.4 대책 때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적용시킨다고 그랬어요. 2만 호가 더 추가가 되고요. 전체 공공 물량 중 사전 공급 물량이 9천 호에서 6만 호로 늘어나요. 21년에 3만 호, 22년에 3만 호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제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찬스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반드 청약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첨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첨 확률을 높이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청약, 본청약으로 들어가서는 경쟁률이 일단 더 심해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사전 청약제를 노리셔야 돼요. 3기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공 분양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하는 일반 공급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됩니다. 즉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 특공과 그 다음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에 적용이 돼요. 도시근로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고 해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외벌이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신혼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그리고 다자녀 노부모의 경우에 그리고 자산 기준도 있어요. 자동차 가액으로 따지면 2,764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동산 자산이 공시가격 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은 지분 안 되죠. 주택이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 조건이 있어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가 기준인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단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과 그 다음에 납입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납입 총액 같은 경우에는 1회 납에 10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납입하실 때 10만 원씩 납입하시면 세월이 갔을 때 그게 쌓여가지고 큰 이런 볼륨을 만들게 되죠. 볼륨이 클 때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은 같아요. 그런데 방법 하나가 달라요. 납입 총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따라서 매달 횟수를 빠지지 않고 단연간 했느냐 거기에서 당첨 확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납입 총액이냐 납입 횟수 순이냐. 그리고 의무도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공분양주택은 일단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주 의무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인근의 주택 가격을 대비해서 정해요. 대비해서 80% 미만으로 싸게 공급했다. 그렇다면 5년 살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80 이상으로
시세 인근 시세 80 이상으로 공급을 했다. 그럼 3년만 살아주면 됩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싸게 얻었으면 한 2년 더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천에서 공공 분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과천 제이드 자이인데요. 요걸 보시면은 사전 청약이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 59제곱미터 A형이 일반 공급된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자료를 간추려 봤어요. 봤더니 2년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가지고 여기에 1순위 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47대 1에다가 당첨 금액이 얼마야 이게? 2,170만 원, 18년 동안 납입한 금액. 야, 이거 쉽지 않은 금액이죠. 세월도 1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야 나오는 금액인데. 자, 그리고 20% 배정받은 경기 지역 1순위예요. 경쟁률이 몇인 줄 아십니까? 785대 1입니다. 세상에. 당첨 금액이 22년을 납부한 2,646만 원이 당첨 금액이에요. 더 높아졌죠. 더 세졌죠, 이거는. 게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가서 1순위 수도권으로 50% 배정받은 물량의 그 청약을 보니까 경쟁률은 608대 1로 785대 1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럼 이 일반 공고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순위를 해서든지 반드시 2년 당의 거주 요건을 채우면 47대 1로는 줄어들 수 있다 이거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에요. 반드시 사전 청약을 하셔가지고 확률을 높이시고 사전 청약을 해 떨어졌어. 그럼 또 뭐가 남아있어요? 본 청약 남아있잖아. 본 청약에 나오는 물량에 또 청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이가 아직은 40대 50대가 되지 않아서 이 납입 횟수도 적고 납입 금액이 적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떡하냐? 일반 공급으로 가면은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특별 공급으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공공 물량 중에 20%는 일반 공급이고요. 80%는 특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공급을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 3년, 당해 지역 3년을 채우면 만점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3년 채워서 만점 받을 수 있는 것은 3년 채워야 됩니다. 1점이 소중해요. 솔직히 지금 서울 수도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시드머니가 적게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는 게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뭐 가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납입 총액도 만들어야 되고 횟수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청약 제도를 반드시 이용하셔서 확률을 높이시고 아직 나이가 젊어서 납입 횟수라든지 납입 총액을 못 만드신 분들은 무조건 특공으로 가셔요. 특공 잊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3개 신도시에서 선분양되거나 나오는 것들은 시범단지들입니다. 시범단지는 청약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정부에서 좋은 입지에 그다음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 나오거든요. 분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범단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격이 비싼 가격을 유지하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범단지를 놓치지 마시고 청약을 해서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